시간을 건너는 편지. 일부. 빛 아래에서. 챕터 1 조명 속의 눈빛. 서울 1998년 11월.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온 늦가을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대학 캠퍼스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연 준비로 북적이는 연극 동아리 연습실은 낡은 나무, 바닥과 벽면에 걸린 오래된 포스터 덕에 묘하게 따뜻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서윤은 그날도 무대 위를 오르내리며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 손등에는 흰 페인트가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엔 먼지가 가볍게 내려앉아 있었다. 친구의 부탁으로 잠시만 도와주기로 했던 일이었지만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는 거의 매일 연습실에 나왔다. 사실 이유는 단순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이상하게 좋았기 때문이다. 자, 조명 테스트 들어갑니다. 조명 담당 학생이 외치자 연습실 불이 모두 꺼지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졌다. 그 빛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대사를 읊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으며 마치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에 직접 흘러드는 듯했다. 서윤은 그 순간 도무지 눈을 뗄 수 없었다. 조명이 그의 옆 얼굴을 타고 내려오면서 그림자와 빛이 번갈아가며 표정을 바꿨다. 잠시 대사가 끊기고 그는 무대 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잠깐 서윤과 시선이 맞았다. 심장이 쿵하고 울렸다. 그가 살짝 미소 지은 건지 아니면 착각인지는 알 수 없었다. 리허설이 끝난 뒤 서윤은 무대 옆 소품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저 혹시 조명 각도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고개를 돌리니 방금 전 조명 속에 있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깊었다. 말할 때마다 입가에 조용히 번지는 미소가 있었다. 아, 네. 서윤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내려놓으며 갑자기 자신이 페인트 묻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부끄럽게도 그게 그대로 얼굴로 열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지우예요. 저는 서윤이에요. 그들의 첫 인사는 그 짧은 순간에 끝났다. 하지만 서윤은 알았다. 방금 전 그 조명 속의 눈빛이 아마도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걸. 챕터 2 커피 향과 무대 먼지. 연습실 한쪽에는 오래된 소파와 다리가 살짝 흔들리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 위에는 늘 인스턴트 커피 봉지와 스티로폼 컵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하루 종일 조명과 소품을 만지느라 온몸이 뻐근했던 서윤은 연습이 끝난 뒤 늘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그날도 그는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커피가 녹으면서 공기 중에 달콤하고 쌉싸래한 냄새가 퍼졌다. 옆에 있던 낡은 스피커에서는 누군가 꽂아둔 재즈 테이프가 낮게 흘러나왔다. 혹시 그거 하나만 줄 수 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니 지우가 웃으며 서 있었다. 조명 리허설 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네, 드릴게요. 서윤은 컵을 하나 꺼내 건네주었다. 그는 커피 봉지를 뜯으며 말했다. 무대 미술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항상 그냥 장식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거의 건축 수준이네요. 건축은 아니죠. 그냥 무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배우들이 대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서윤 씨 무대 위에서 사는 거네요. 그 말에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어쩐지 가슴속이 묘하게 간질거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커피를 올려놓고 허공을 바라봤다.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그의 질문은 갑작스러웠다. 서윤은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 시네마 천국이요. 오래된 영화지만 볼 때마다 울어요. 아, 나도 그 영화 좋아해요. 음악도 좋고. 지우는 금세 눈을 빛냈다. 그 장면 있잖아요. 소년이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랑 얘기하는 장면. 그거 볼 때마다 나도 꿈을 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둘은 영화 얘기에서 음악 얘기로, 음악에서 책 얘기로, 그리고 언젠가 가보고 싶은 도시 얘기로까지 대화를 이어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연습실엔 이미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지고 재즈 테이프가 마지막 트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혼자 웃음을 지었다. 페인트 냄새와 커피 향, 그리고 조명 속에서 본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마치 무대 위에 오를 준비를 하는 배우처럼 그의 마음 한쪽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챕터 3 공연의 막이 내릴 때 공연 당일 연습실은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무대 뒤에서는 분장 냄새와 헤어스프레이 향이 섞여 묘하게 진한 공기가 흘렀다. 배우들은 거울 앞에서 마지막 대사를 중얼거렸고 스태프들은 분주히 무대 장치와 조명을 점검했다. 서윤은 무대 뒤 커튼을 살짝 젖히고 객석을 바라봤다. 이미 절반 이상이 관객들로 채워져 있었고 웅성거림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다. 그 순간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서서 대사를 준비하는 지우의 뒷모습이 보였다. 깊게 호흡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조금 숙인 모습. 그의 어깨가 긴장과 설렘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막이 올랐다. 지우의 첫 대사가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리허설 때와는 달랐다. 더 또렷하고 더 힘이 있었고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 진짜였다. 서윤은 무대 옆에서 숨죽여 그 장면을 바라봤다. 한 줄 한 줄이 꼭 자신을 향해 오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공연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커튼콜에서 지우가 관객들에게 인사하며 웃는 순간 객석은 박수로 가득 찼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 기다리던 장면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같았다. 공연이 끝나고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무대를 정리하며 서로 축하 인사를 나눴다. 서윤이 소품을 챙기고 있는데 지우가 무대 뒤쪽에서 나타났다. 조명이 꺼진 무대 위로 조용히 걸어왔다. 수고 많았어요. 그가 말했다. 덕분에 무대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없었으면 오늘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서윤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배우들이 잘한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지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봤다.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였다. 이 공연이 끝나도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서윤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내라는 단어가 울렸지만 목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눈으로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객석의 박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리 위에 지우의 말이 더 오래, 더 깊게 맴돌았다. 2부 서로의 거리 챕터 4 떠날 준비. 공연이 끝난 지 일주일 후 겨울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차가운 바람이 캠퍼스 거리를 휩쓸고 연습실 창문에 얇은 성에가 끼기 시작했다. 서윤과 지우는 공연 이후에도 종종 연습실 근처 카페에서 만나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짧지만 따뜻한 시간이었고 서로의 하루에 서서히 스며드는 듯했다. 그날도 카페 한쪽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유리 너머로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고 걸어갔다. 서윤이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다음 공연도 같이 하자는 말을 꺼내려던 순간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윤 씨, 나 다음 달에 일본으로 가요. 순간 라떼의 김이 서윤의 시야를 가렸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심장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 왜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지우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마주 보았다. 연극 연출 전공으로 유학 갈 기회가 생겼어요. 원래는 1년 후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서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축하해야 할 일인데 입가에 웃음이 걸리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이 자꾸만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가면 2년은 못 올 거예요. 하지만 연락은 계속할 거고 편지도 쓸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기다려달라는 청이 숨어 있었다. 서윤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겠어요. 그 짧은 대답 속에 수많은 질문과 두려움이 들어있었지만
꺼내지 않았다. 꺼내는 순간 그들의 남은 시간이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았다. 카페 밖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창가에 작은 하얀 점들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서윤은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았다. 지우의 눈빛과 떠나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 챕터 5 첫 번째 편지. 지우가 떠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서윤은 우체통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손끝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빨간 우체통 속에서 흰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앞면에는 또박또박 적힌 글씨. 투 서윤. 그 글씨체만으로도 지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봉투를 열자 얇은 종이에서 먼 나라의 종이 냄새와 잉크향이 섞여 나왔다. 편지. 서윤 씨, 여기는 매일 공기가 다르게 움직여요. 아침에는 차갑고 오후엔 낯선 바람이 불어요. 건물들은 무대 세트처럼 반듯하게 서 있고 길가의 가게마다 종이등을 걸어두었어요. 그걸 보면 공연 막이 오르기 전에 무대 같아서 자꾸 당신이 떠올라요. 여기 와서 제일 힘든 건 공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리허설을 보다가도 이 장면은 서윤 씨가 좋아하겠지 하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공연 얘기를 메모해뒀다가 편지로 보내려고 해요. 아직 한 번밖에 안 왔지만 벌써 다음 편지를 쓰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본 첫 공연 이야기는 다음에 전할게요. P.S. 혹시 우리 공연 때 썼던 소품 중에 그 작은 종이꽃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거 꼭 버리지 말아요. 지후. 편지를 읽는 동안 서윤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연습 대본을 보던 지우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마지막 줄에 버리지 말아요라는 말이 유난히 오래 가슴에 남았다. 그날 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 여전히 그 종이꽃이 있었다. 약간 구겨졌지만 무대 위 조명이 닿았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한 달에 2번 혹은 3번. 그러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2월의 마지막 주 서윤은 한동안 편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우체통에서 발견한 건 누군가의 손에 찢겨진 듯한 봉투 조각뿐이었다. 그 안에 있던 내용은 사라져 있었다. 챕터 6 사라진 말들. 2월의 끝자락, 서윤은 우체통 앞에서 손을 멈추었다. 이번 달에도 편지가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마음을 다잡고 책상 위 서랍을 열었다. 지난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읽어보려는 순간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몇 장의 편지가 사라진 것이었다. 봉투만 남아있고 편지는 없었다. 설마 내가 어디에 두고 잃어버린 건가? 스스로를 다그치며 서윤은 방 안을 뒤졌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윤은 지우에게 전화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라진 편지에 담긴 말이 흘러나와 버릴까 두려웠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지 못했다. 며칠 후 우체통에는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깨끗하게 도착했지만 내용은 묘하게 모호했다. 편지. 서윤 씨, 지난 편지들 제대로 도착했을까요? 혹시 내가 쓰던 말들이 어디론가 사라진 건 아닌지 걱정돼요. 매번 편지를 쓰면서 당신을 떠올리지만 글로 다 담을 수 없어서 답답해요. 이번 편지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후.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편지가 도착하지 않았던 기간 동안 지우가 혼자서 답답했을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그날 이후 서윤은 잃어버린 편지들을 다시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방 안 곳곳과 오래된 책, 연습실 소품 상자를 뒤지며 하나하나 흔적을 찾아 나섰다. 편지가 사라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다시 이어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낡은 책더미 속에서 발견했다. 접힌 채로 먼지가 쌓인 지우의 편지 한 통. 서윤은 조심스럽게 펼쳤다. 편지 속에는 지우가 공연 후 느낀 작은 감정, 서윤을 향한 세세한 마음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깨알같이 쓰인 한마디가 있었다. 부디 나를 기다려주세요.
서윤은 손을 떨며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 잃어버린 말들이 다시 돌아온 순간 마음 한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지우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말들을 지켜주겠다고. 3부 재회와 성장 챕터 7 돌아온 계절. 봄바람이 캠퍼스를 스치던 날 지우가 돌아왔다. 2년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어딘가 차분해지고 단단해진 기운이 느껴졌다. 서윤은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서윤 씨. 지우가 부드럽게 불렀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긴 시간의 거리와 편지 속 마음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편지 잘 받았어요. 모두 다 읽었고.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지우는 벤치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나도요. 매번 편지를 쓰면서 서윤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상상했어요. 매 순간 당신을 생각했어요. 서윤은 그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끝이었지만 마음은 뜨겁게 뛰었다.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거리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편지를 통해 쌓인 기다림과 사랑이 이 순간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벤치 위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편지로 주고받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서윤은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잃어버린 편지 같은 순간이 다시 없도록 서로의 마음을 놓치지 않겠다고. 챕터 8 잃어버린 편지의 진실. 그날 저녁 서윤과 지우는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창밖으로는 겨울을 지나온 나무들의 연두빛 잎이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우 씨 그동안 사라진 편지 알고 있어요. 지우는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무슨 말이에요? 설마. 서윤은 숨을 고르고 책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 편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유도 알게 됐어요. 봉투 안에는 지난 2년 동안 도착하지 못했던 지우의 편지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한 장 한 장에는 선명하게 손글씨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몇 장은 구겨져 있었고 종이에는 작은 물방울 자국이 있었다. 사실 편지가 사라진 건 내가 아닌 우체국 실수였어요. 일부는 잘못 분류되어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또 일부는 배달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더라고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렇군요. 내가 혼자 답답해했던 모든 순간이 결국 당신도. 말끝이 흐려졌다. 서윤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알아서 다행이에요. 잃어버린 말들도 기다림도 결국 여기로 돌아왔잖아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변했다. 오래 기다린 사랑은 상처와 오해를 거쳐 더욱 깊어진 신뢰로 자리 잡았다. 지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편지로 마음을 숨기지 않을게요. 직접 말하고 직접 안을 거예요. 서윤도 웃으며 답했다. 나도요. 이제 잃어버린 말은 없으니까요. 카페 창밖으로 봄바람이 스며들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새 계절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함께 걸어갈 준비를 했다. 에필로그 시간 너머의 편지. 몇 년이 흐른 뒤 서윤과 지우는 여전히 서로에게 편지를 쓰곤 했다. 이번에는 우체통이 아닌 직접 마주 앉아 글을 읽고 손으로 전하는 편지였다. 그들은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웃었다. 사라진 편지들, 기다림, 그리고 오해.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들을 만들어준 소중한 조각이었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편지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잃어버린 말들도 결국 돌아오고 기다림도 사랑이 되었다. 지우가 바로 옆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이제 시간도 편지처럼 소중하게 다루자.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새로운 편지를 꺼내 이번에는 단순한 말이 아닌 앞으로 함께할 모든 계절과 순간을 담기 시작했다.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게 뛰고 있었다. 편지 한 장, 잃어버린 순간, 기다림의 시간. 그 모든 것이 한 권의 이야기로 두 사람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았다. 그리고 서유는 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시간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해. 지우는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잃어버린 편지조차도 담아낼 수 있는 깊이로 완성되었다.